새로운 인생 2막의 주인공인 50세대 신중년층은 대부분 인생 전반기와는 다른 생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간다. 퇴직을 앞두거나 은퇴를 하여 새로운 일을 찾고 자녀들도 출가하여 자식을 낳아 부모 역할에다 조부모 역할까지 한다. 대인관계도 점점 좁아져 방콕하거나 공원을 전전하는 예도 많다.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인생 무상함에 빠지거나 삶의 의욕을 잃고 단지 시간만 죽이는 시충이 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경우 폐경기가 지나고 자식 양육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지만 마음속 공허감은 어쩔 수 없다. 우울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나이 50살을 넘기면 삶의 질과 수명은 전적으로 본인 학위에 따라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평균 수명은 80세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 60대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100세를 넘길 수도 있다. 인생 시작은 모두 어머니 자궁에서 동시에 시작하지만 50살을 넘어서는 전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어떠한 인생 마침표를 찍느냐도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 좌우된다. 50세 이전 인생 전반기는 학벌, 돈, 권력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삶을 규정짓는 부분이 많았으나 인생 후반기는 가치관, 습관, 삶의 태도 등과 같은 자신의 내부적 요소들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노년학자 대부분은 노년기를 쇠퇴기가 아니라 성장기로 보고 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얼마든지 나이 들면서도 행복하고 오히려 젊은 날들보다 더 즐거울 수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나이 들어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는 60세부터 80세까지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18-95세 263명을 대상으로 노화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34세, 60세, 78세에 각각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34세, 60세, 78세가 늙어가는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나는 인생 후반기의 변곡점인 60세와 78세 전후에 각별히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인생 후반기의 최고 황금기는 60, 78세라는 의미이다. 이는 실제 100세를 살아보니 60, 75세가 최고의 인생 절정기였다고 회고한 김영석 교수의 말과도 일치한다.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 하르트무트 라데볼트는 40년간 노인 문제를 연구해서 펴낸 인생의 재발견에서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시기를 60세부터 75세로 보았다. 20세기 최고의 세계적 경영학자이자 지성으로 불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96세에 작고하였는데 60세부터 90세에 이르는 30년을 인생의 전성기로 회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생 2막이 펼쳐지는 60세부터 적어도 80세에 이르는 20년은 인생의 황금기이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황금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란 점이다. 준비된 자만이 금빛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황금기이다. 나이 들어 여무는 황금은 지난날 살아온 과실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인생 과실로 연근은 만큼 인생 황금기가 펼쳐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독일의 노년학자 하르트무트 라데볼트도 60세 이후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년은 겨울이 아니며 지혜롭고 창의적이며 또한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는 강변들이 많습니다. 노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열등감의 이면이 아닌가 궁금하던 차에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근후 교수님과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란 책을 내셨기에 인생이 그렇게 유쾌한가를 도전적으로 캐묻고 싶었습니다. 의외로 교수님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노년이라는 이상의 세계에 있지 않고 달갑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하게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노학자의 노후를 유쾌하게 보내는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입니다. 노년은 즐겁고 행복한 기간이 아닙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은 죽음이라는 불안에 직면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으려 하고 또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야금야금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가야 합니다. 둘째, 노년에 유쾌하기 위한 두 요소는 건강과 돈입니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노후에 재미있게 보낼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건강과 돈인 셈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의 건강은 다들 주의를 기울입니다만 정신 건강이 문제입니다. 정신 건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둘만 지키면 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음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가끔씩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잘 버텨야 합니다. 파테르 정신입니다. 일명 빠떼루라고 하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경기에서 해설자가 빠떼루를 줘야 합니다에서 유행했습니다. 수비자가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공격자가 뒤에서 공격할 때 수비자는 바닥에 찰싹 붙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훈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입니다. 빠떼루는 레슬링에서 소극적인 경기를 한 데 대한 벌칙인데 인생에는 이유 없이 이런 빠떼루를 받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버텨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60년 이상 익혀 온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상전벽해처럼 변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싱글이냐는 질문도 꺼렸습니다. 이제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가 변한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냐, 왜 안 하느냐, 애를 왜 안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꼰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하고 적응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페르소나를 여러 개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이 여럿 있으면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만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인생이 문제입니다. 겨울 옷 하나로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페르소나도 적어도 4개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직 전에 가면이 진짜 얼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면을 잘 바꿔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섯째, 배우자는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정신적 문제는 관계에서 모두 비롯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남자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혼 때 알았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새로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신혼에는 애를 몇 낳고 집은 언제 구입할지를 부부가 계획합니다만 노년에 이르러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혹 부부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조론도 한 방법입니다. 이혼과 달리 부부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7째, 공부나 취미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좋아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근우 교수님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직을 퇴직하고 다시 디지털 대학교에 입학하여 문화예술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신의학이 문화예술과 관련이 많은 데다 네팔 봉사를 하려면 네팔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공부가 꿀맛같이 달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노후의 취미나 공부는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75세 때 구순에 가까운 지인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답을 듣더니 창을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이근우 교수님의 답은 인생은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50대는 50대의 즐거움이, 70대는 70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입니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그 나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유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그렇게 말입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50, 60 나이에 정년 퇴직을 해도 심신이 노인네 같지 않고 건강한 이들이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지루하고 일을 안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신이 무기력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삶의 의욕과 활기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정년 퇴직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일할 때는 너무나 일을 벗어나고 싶었기에 한 달 정도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막상 일을 하지 않으니 할 일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너무 열심히 일해와서 그런지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지내니 더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갓난아기인 손주를 봐주러 애들 집에 갑니다. 같이 갈까 싶다가도 자식들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제가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녀들 일에 더 신경을 쏟는 아내에게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뒷산에 다녀와도 겨우 1시간이 지나 있을 뿐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 막막하고 앞으로 늙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더 슬픕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은 어쩌면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후의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의미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의무에만 충실하던 사람이 스스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천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도 생전에 평생 친구가 하나 없다는 점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장관이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거나 실제로 주변에 지인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인생에 닥친 과제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각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무기력함은 인간의 그러한 근원적인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아내와 함께 한다거나 기대려는 태도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인의학 전문의 루이즈 에런슨의 저서 나이 듦에 관하여에서 보듯 나이가 들어도 회복 탄력성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변천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내 나이와 바뀐 처지를 받아들이면 무언가를 배우거나 다른 이들을 돕거나 새로운 일 또는 여행지를 찾는 등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조차 않던 일을 찾아서 60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일을 하던 시절이나 때로는 더 젊은 시절이 그리울 수도 있지만 실제 조사해보면 60, 70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